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청하신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최대한 조정을 했는데 사실 의자를 조금만 돌리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제가 또 조정을 오랜 시간 동안 해봤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좀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보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정부의 소부장 정책, 그리고 국산화, 포토레지스트 수출 증가, 그리고 삼성전자 효과로 꾸준히 상승하나 라는 그런 토픽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차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시거나 혹시나 물리시거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종목군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진세미캠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차세대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오는 2022년까지 7조 원 이상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진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죠.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에 대한 이런 부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좀 증시가 좀 어지럽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물음표가 항상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정부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트렌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투자하시기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게 14일 정도에 아마 얘기가 나온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들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부장 섹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소부장 2.0 전략을 세워서 글로벌적인 그런 경쟁에 대해서도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이제 제5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었고 총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2022년까지 7조 원 이상 투입을 할 거고 2.0 전략으로 법정 계획을 확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주요 키워드라서 제가 들고 왔으니까요.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포토레지스트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약 5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제 브라크립톤에 대한 이런 포토 레지스트리 수출이 좀 증가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한테 좀 투자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EUV 공급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도 좀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EUV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도 좀 금방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런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낸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삼성전자도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렸지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부터 중순까지는 이제 재고 물량에 대한 이런 해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낸드랑 디램에 대한 그런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엔 또 반도체 2차 빅사이클이 좀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땐 당연히 디램이랑 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은 공장의 가동이 또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수혜가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연쇄 구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출 금액은 580억 원 규모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 정도, 약 5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월부터 8월까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증가세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가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이 뭐 국내에서는 거의 제일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낸드에 대한 그런 시한 2기 공장 가동이 본격화가 될 것이고, 그건 물량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에서는 이런 포토 레지스트리, 그리고 이제 브라 크립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이 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일단 24%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 정도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어나고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 6세대 낸드 양산에 따라서 또 관련된 부분들, 또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거의 모든 제조업들이 쪼그라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초기 부분에 많이 꼬꾸라졌던 게 다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EUV 관련된 부분들, EUV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고가치가 되는 그런 반도체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EUV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개발과 공급도 추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3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단계는 브라 아르곤 포토 레지스트리를 최초로 또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EUV 쪽으로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EUV PR 3위로 공급사를 선정을 좀 해줬는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국산화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에 480억 원 규모의 자금도 투자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공급사 선적도 한 것도 그렇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에 대한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을 확실히 좀 키우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내피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당연히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올해 1분기부터 생산 공장을 증설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배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연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수입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벨기에, 미국, 독일 쪽으로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일본에 대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동진 세미캠이 성장할 수 있는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진 세미캠의 좀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반기 보고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매 경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좀 거대 기업들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에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제품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들도 좀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수주가 되고 있고 보시면은 현재 별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계약해서 이 정도 공급 중이다. 그러니까 월 평균 685억 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또 보시면은 계절적인 주문 수량 증가폭은 미비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3% 4%, 그다음에 LG가 8.7%, 삼성 디플이 6점, 그래서 삼성양 매출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투자도 하고 공급사로 선정할 정도면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공급을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가 어딘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비중도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그거에 대한 이런 이제 변화가 발생이 됐을 때 빠르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땐 좀 안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주가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반기보고서 보셨을 때 사업의 내용, 그리고 적어도 재무제표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배당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진세미캠에 대한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영상을 많이 찍고 방송을 많이 해서 목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월선을 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말까지 일단 이 5월선 부근, 적어도 여기 중간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지금 종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 28,500원 라인까지는 좀 올라타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올라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 조금 열릴 수도 있는 거를 감안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세세하게 봐줄 수 있는 게 주봉인데, 지금 28,500원 라인 부근이 요 라인 부근이거든요. 요 라인 부근인데 28,500원. 그쵸.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봉상으로도 여기에서 여기를 뚫고 갈 때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의 3주 정도 지지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주가가 빠질 때도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다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이 일단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하방이 똑같이 2만원대 초반까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월봉보다도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동진세미킴이 27,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라인까지 월봉과 주봉에 대한 이런 지지선 쪽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 좀 크게 열릴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기보다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60주선 같은 경우 조금 횡보를 하지만 20주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일단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봉에 대한 흐름들도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120선을 이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121선 부근을 일단은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 뭐 월봉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 쪽으로 지금 여기 월봉상으로 10월선이 22,700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일봉상으로 봤던 부분들이 요 라인인데, 하방이 좀 이렇게 열릴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121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때 요 매물대 가장 하단 부분이고, 여기가 또 쉽게 뚫릴 수가 있는 게 여기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많이 뚫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한번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0분봉 보겠습니다. 60분봉 봤을 때도
120선 부근을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 요 라인이 좀 이렇게 휑하게 비어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그 윗라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22,500원 라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일단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요 60분봉상 하단 부분인 요 가격대가 26,000원 부분이죠. 26,000원 부분이 또 2차적인 좀 중요한 라인이 될 수 있겠다. 26,000원. 그래서 요 라인까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하신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6,000원까지 하방을 열어 놓으시고, 요 사이에서 만약에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좀 매수를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월봉상 22,800원 라인까지 좀 하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부터 주봉 라인까지, 주봉인 이 26,000원 라인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18,000원 정도 라인으로, 그러니까 하방은 10% 정도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라인 정도, 18,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놓고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이 투자 방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하실 필요는 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평선들이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요 매물대 하단 부분을 일단 좀 뚫고 왔어요. 만약에 월요일장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주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바라봐 줄 수 있겠죠. 근데 이평선 자체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중장기,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120선을 단기 이평선이 많이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60일선 같은 경우도 아직 60일선 좀 시간이 좀 있네요. 그쵸. 근데 21선이랑 11선이랑 5일선 같은 경우 지금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그래도 조금 있네요. 요 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서 빠져버리면 사실 의미가 크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요 라인 가격대에 지금 봉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방이 요만큼, 요 지금 32,000원 라인부터 38,000원까지 가는 라인보다 더 많이 하방이 열리게 됐을 때는 결국엔 61선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 아랫라인까지 안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아랫라인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빠지게 되면 나오는 가격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6,000원까지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26,000원 라인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랫라인에서 매수를 좀 메모를 해 놓으셔가지고 동진세미캠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26,000원부터 22,500원 라인까지 오면 거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6,000원 지지가 나오고 다시 요 라인, 적어도 이 3만원 라인을 다시 돌파하기 시작해서 횡보를 좀 해주면서 자리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3만원 라인 20주선 다시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3만원 올라타면은 이제 5월선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을 때 접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진 세미캠 좀 정리를 해드려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차트든 기업 분석이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젠텍은 이제 방송을 급하게 다니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면 장중에 한 번, 그리고 장 마감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리딩을 도와드릴 거고요. 뭐 NC소프트나 조선주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리시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의견 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의욕이 더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되게 기분도 좋고요.
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더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내 주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더 좋은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언 주시면 제가 그거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만약에 의견이 조금 다르시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와니머니 채널이 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고,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